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올랐었죠. 특히나 코스닥 지수가 1% 이상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에 경협주가 상승세를 이끌었는데 이 경협주가 상승한 반면에 수급 쏠림 현상으로 제약 바이오주는 주춤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국내 시장 움직임은 어떨지 2부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를 공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전문가의 시각으로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정보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2부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을 넘어서고 있고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들어야겠죠. 자, DB금융투자 김영겸 주식팀장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내장 출발 분위기는 어떨까요? 시장 흐름 좀 먼저 봐주시고요. 시초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은 이제 휴장이 있었죠.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이 있었고요. 유럽 증시는 남유럽 쪽의 분위기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가 2% 넘게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은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역시 전강 후약을 좀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예상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도 역시 외국인 매수세는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역시 대북 관련주들이 오늘은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 거기에 있어서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의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의 중소형주를 좀 바라보시는 관전 포인트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종목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요. 글로벌 영상 콘텐츠 수요 증가의 핵심 수혜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경쟁력을 계속적으로 좀 증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앞으로 나올 가장 기대작은 이제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그리고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대작이 연이어 이제 나올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최근에 이제 오늘 뉴스에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음 달 열릴 중국 최대 방송 콘텐츠 마켓에 한국관이 드디어 2년 만에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드의 보복에 대해서 사드 보복이 해제가 되는 가운데 이 콘텐츠 같은 경우도 중국 최대의 방송 콘텐츠 마켓에 다시 한국관이 등장을 한다면 동사가 가장 주목받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3일 주가 하락이 있었고요. 오늘부터 좀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 9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반기 대작 드라마의 기대감을 한껏 한몸에 받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시초가 공략주였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주가 상승의 모멘텀. 대량 분석을 통해 급등주를 선별한다. 김찬석. 예, 화요일을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인사부터 드릴까요?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 오셨고요. 또 타임경제연구소의 김찬석 수석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은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수익률 현황을 매일매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자리에 두 분의 전문가가 계시니까 오늘은 송동현 팀장님의 최근 추천주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가장 최근에 주신 종목들 수익률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5월 15일에 서울 옥션을 주셨었는데 이 종목만 마이너스 2% 수익을 기록하고 있을 뿐 전 종목이 수익권입니다. 5월 8일에 나란히 주신 텔코 나래프제약과 에이프로젠 KIC가 나란히 5%대 수익이 있고요. SK 하이닉스 17%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찬석 수석연구원의 최근 추천주 현황 함께 보시죠. 8종목만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종목부터 좀 볼게요. 일단 5월 8일에 주시는 한국가스공사가 10%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호텔신라 단연 최고입니다. 17%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주신 두산중공업은 마이너스 2% 수익이고요. 대한광통신이 플러스 1%, 매수가 대비 아직 크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지만 기대가 되는 종목들입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송동현 FA팀장의 수익률 탑5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송동현 팀장께서 들고 계신 포트폴리오 내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종목들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 1위입니다. 17%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5%대 수익 내고 있는 2위, 3위 종목도 함께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찬석 수석연구원의 수익률 탑5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호텔신라 4월 24일에 주셨었죠. 매수 한 달 정도 됐습니다. 17% 수익권에 있고요. 한국가스공사가 10% 플러스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순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4위부터 8위에 이름 올린 전문가와 또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4위는 박용경 팀장의 현대상선입니다. 35%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김영철 팀장의 카페24가 21%, 또 정의준 연구원의 대림 CNS가 20% 수익권에 있습니다. 자,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탑8 종목을 살펴보고 계신데 1위부터 3위 종목 살펴보셔야겠죠. 신일섭 소장의 아세아시멘트가 어제만 28% 급등이 있었습니다. 이제 수익률이 77%를 넘어가고 있고요. 김영철 팀장의 배럴 역시 최근에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데 어제만 15% 급등이 있었습니다. 역시 38% 수익권, 신일섭 소장의 아프리카 TV가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자리에는 두 분의 전문가가 계시니까 가장 수익 많이 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리뷰 한 말씀 들어볼게요. 4월 24일에 주신 SK 하이닉스 지금 수익 많이 나고 있거든요. 송도현 팀장님. 네. 우선은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방향성이 그렇게 없을 때 일단 저점 하단 구간에서 일단 매수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조정을 조금 받다가 최근에 이제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 볼 수 있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급증이 하이닉스에 대한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일단 여러 가지 리포트만 보더라도요. 일단 반도체 올해 이제 서버 데이터 센터 관련된 수요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한 20% 이상 증가를 할 전망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점유율 부분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력에 대한 그런 차별화 현상으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수익성이 좀 증가하는 이런 부분이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될 주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송동현 팀장께 SK 하이닉스가 있다면 김찬석 연구원께는 호텔신라가 있습니다. 4월 24일에 나란히 주셨던 종목인데 두 종목이 모두 지금 두 자릿수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는 겁니다.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최근 중국인 구매력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북미 정상회담 성공이 사드 보복 조치의 실질적 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의 진행 과정과 회담 이후의 남북 경제협력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고 중국 인바운드 회복 속도 또한 중요한 변수로 판단됩니다. 매수익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목표가 최근 정정드렸던 14만 원 유지하고 손절가는 5천 원 상향한 11만 5천 원 드리겠습니다. 예, 5월 29일 화요일 국내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는 오늘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서 휴장이었고요. 어제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올랐었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 나타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출발 분위기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시죠. 일단은 종목별로 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1위 종목인 삼성전자 0.1% 정도 조정받으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SK 하이닉스 이 자리에 계신 송동현 팀장께도 있는 종목인데 오늘 0.1% 추가 상승이고요. 최근에 장중 최고가 나왔었죠. 97,700원이었는데 그 장중 최고가를 향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셀트리온의 주가가 2%대 반등하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현대차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목요일에 14만 원이 붕괴된 이후로 지금 계속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오늘 0.3% 소폭 올라오고 있다 특징적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도 0.2% 43만 원대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 남북 경협주가 꼽히고 있는데요. 현대로템이 어제 상한가였죠. 추가적으로 8%나 더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IT 쪽으로도 매기가 좀 집중이 되는데 LG 디스플레이, 삼성 SDI 같은 종목들도 1%대 반등입니다. 지수 움직임 좀 살펴드리죠.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흐름이 좀 엇갈리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0.06%, 어제보다 약보합권에서 0.06% 밀리면서 출발이 되는 건데요. 2,477에서 시작이 되고 있고, 반면에 코스닥은 0.24%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 중에서 1위부터 4위가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가까이 올라오고 있고요. 신라젠과 HLB도 지금 1에서 2%대 강세인데 HLB 어제 신고가 나왔습니다. 장중 최고가가 14만 원이었거든요. 오늘 그거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HLB입니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 종목 더 살펴보시죠. 예, 메디톡스의 주가가 오늘도 0.5% 상승인데 이제 메디톡스는 최고가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76만 원까지 오르면 이제 가보자는 새로운 길을 또 한 번 가게 되는 건데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이 다 오르네요. CJ ENM도 0.1%, 셀트리온 제약도 0.5%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오늘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를 먼저 봐드렸습니다. 이제 종목에 집중을 해봐야겠지요.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고요. 두 분의 전문가 어떤 종목을 선별해 오셨을지 듣겠습니다. 송동인 팀장님. 네. 일단 첫 번째 이제 에코프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이제 장이 시작이 됐는데요. 일단은 39,100원 아직 그 가격이 좀 약보합 수준으로 현재 옮기고 있는데요. 일단 차트 흐름부터 한번 보신다면은 일단 주가가 쌍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우상향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쪽에서 한국 기업의 화이트리스트에 이제 LG화학과 삼성 SDI가 등재가 되면서 전반적인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관련된 2차 전지 업체들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이 또 올라갈 것으로 일단 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현재 주가가 조금씩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포인트로는 아무래도 에코프로가 주가가 43,000원을 찍고 그동안 하락했던 것은 예상치 대비 이익 수준이 조금 기대보다는 못 나왔기 때문이다라는 평가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화이트리스트에 등재가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투자 포인트로는 역시나 전기차 산업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NCA를 이제 생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에코프로인데요. NCA에 대한 원래는 이제 전기차에서 NCM 물질이 이제 자주 사용이 되었는데 안정성을 이유로 최근에는 이제 NCA의 기술력이 많이 올라오면서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NCA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그 수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에코프로 BM을 이제 재료로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이제 상반기 중에 이제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한 이유로는 역시 NCA 수요에 대한 그런 증가, 그 부분을 또 확실하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위한 에코프로 BM의 상장이 좀 그 향후 있을 에코프로의 어떤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중국입니다. 중국과의 합작사인 에코프로 GM을 이제 세워서 전구체 2분기부터 전구체에 대한 생산이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지금의 어떤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많이 쓰고 있는데 향후에 있을 배터리는 전구체 배터리로 이제 기술력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전구체 배터리는 기존의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효율성 면이라든지 충전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서 에코프로 GM이 일단 중국에 설립이 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또 중국 쪽이 전기차 산업을 계속적으로 키우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환경적인 규제 문제 그리고 또 전기차 산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 이런 등등을 봤을 때 에코프로의 어떤 NCA 수요 자체가 중국 쪽에서도 큰 폭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유럽 쪽에서도 또 전기차에 대한 생산이 활발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에 따라서 글로벌 생산량 2위라 볼 수 있는 에코프로가 유럽 지역에서도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또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와 협업해서
배터리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유럽과 중국에 대한 수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에코프로의 어떤 생산력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리튬이온 가격 자체가 최근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또 안정적으로 판가에 대한 정가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어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매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또 흐름 자체가 코스닥에 대해서 좀 더 유리하게 수급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KMW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IT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역시나 글로벌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향후에 있을 IT 산업의 큰 폭으로 투자 확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계속적으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시세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분야가 역시나 IT라는 것에는 큰 의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4차 산업혁명에 여러 가지 각 분야에 퍼져 있는 모든 중심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을 하시고 그 중에서도 지금 기대감이 높은 그 자율주행차라든지 VR 그리고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5G 통신에 대해서 역할이 아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5G를 하면 4G보다 주파수 영역대가 높은 상태로 말하는 것이고요. 그 데이터 처리 능력의 용량이 높은 그런 그 통신망을 말하는 건데 일단 5G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관련된 주식들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이제 KMW 같은 경우는 각종 통신 장비에 필요한 다양한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5G 성장에 따라서 KMW의 어떤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도 미국과 일본에 이제 관련된 통신 장비 부품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미국과 일본에 수출을 하는 만큼 기술력을 그만큼 입증을 받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국내에서도 우리 3사 통신사에서도 5G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KMW에 대해서 그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1분기에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18년 한 해는 매출 성장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KMW가 적절하게 차트적으로 봤을 때 위치에 왔을 때 매수를 하는 전략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 일단 보여집니다. 일단은 지금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요. 일단은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0.76% 조정이 오고 있지만 조정시마다 그리고 이 5일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는 매수 전략이 유효한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가를 이제 35,000원으로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을 지금 표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27,5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4,000원 부근에서 일단은 손절가를 정하도록 하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LG생활건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생활건강 어제 또 마지막에 뉴스가 장 막판에 뉴스가 나왔는데요. 역시나 중국 쪽 관련해서 또 그 관광객이 중국 단체 관광이 또 허용되는 등 중국 소비주에 또 유리한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남북 관계 개선에 잘 된다면 역시나 한중 관계 개선에서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거의 당연한 것으로 일단 판단되기 때문에 그동안 중국 소비주들이 조정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중국 소비주도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 자체가 좀 단위가 크죠. 130만 원대. 그래서 개인분들이 좀 접근이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선은 그래도 펀드멘탈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차트적인 흐름부터 먼저 보시면 일단 LG생활건강이 139만 6천원 고점을 찍고 잠시 1차적으로 조정이 왔고 이 5월 24일 날 다시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의 어떤 상방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타이밍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은 LG생활건강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의 일상용품에 많이 사용을 하죠. 비누라든지 치약, 세제라든지 이런 일상용품에도 많이 쓰기 때문에 실적의 어떤 안정성은 유효한 상황이지만 중요한 건 이제 성장에 대한 스토리가 중요한데요.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부는 바람이 있습니다.
LG생활건강 화장품 고급 브랜드인 후에 대한 가치가 고급 브랜드로 인식이 되면서 중국에서 아주 엄청난 매출 성장을 이루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 의하면 LG생활건강 제품이 없어서 공급을 못할 정도라고 일단 말을 할 정도로 후에 대한 그런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출에 대한 어떤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 LG생활건강을 성장주로서의 하나 인식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이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중국 소비주 중에 하나일 거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에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시고 좀 더 공부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현재가의 매수 목표가를 170만 원으로 성정을 하고요. 손절가를 128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송동인 팀장께서 들고 오신 종목들은 추세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는 종목들이었습니다. 함께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주셨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이어서 김찬석 연구원의 탑픽 종목도 공개하겠습니다. 네, 탑픽 첫 번째 종목은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는 유아용류를 포함한 각종 유아용품 제조 판매를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대한민국 최초의 유아용품 전문업체로 출범해서 일찍부터 브랜드 인지도와 유통망을 구축해왔습니다. 저출산 트렌드 관련 산업의 성장성 전망은 어두운 편인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정책 등의 수혜를 입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최근 실적은 다소 주춤한 편이었는데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11.6% 줄었고 영업이익은 4년 연속 적자 지속되면서 22억가량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대중국 수출 부진과 내수 부진으로 판매가 줄어든 결과로 보이고요. 하지만 최근 중국이 한 가정 내 가질 수 있는 자녀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걸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최근 급속도로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고, 그 대책으로 2015년 말 아이 정책을 완화해서 두 번째 자녀를 가질 것을 허용한 후에도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수는 3.5%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노동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고령 인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라는 전망은 최근 중국 정부의 골머리를 앓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의 정책이 급격한 성비 불균형을 초래하면서 지난 2017년 말 중국에서는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보다 3천만 명 이상 더 많은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40년간 시행해오던 가족계획 정책을 폐지하고 저출산 대책에 나선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중국 인구협회 홈페이지도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이 결과 중국 가정 내 자녀 수가 제한을 없애는 조치가 올해 4분기나 내년 초반쯤에 결정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또한 국내 저출산 현상을 심각한 국가 경쟁력 장애 요인으로 판단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추진 중이라 밝혔고, 내년 정부 예산 4대 분야 중점 투자에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포함시키면서 문재인 정부 수혜주로 주가 상승에 기대감을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한한령 해제, 중국 산업 제한 폐기 관련주인 것을 다시 강조드리고 싶고,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 7,000원, 손절가 5,400원 드리겠습니다. 네. 탑픽 두 번째 종목은 GS 홈쇼핑입니다. 홈쇼핑 산업은 저성장에 진입하면서 이익 모멘텀은 크지 않고 주가는 이를 반영하며 디레이팅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GS 홈쇼핑이 보유하고 있는 순연금은 시가총액 50% 수준인 가운데 주가는 밴드 하단에서 거래되고 있고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아주 낮다고 분석됩니다. 낮은 밸류에이션 부담감으로 고려하면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GS 홈쇼핑의 모바일 지급권은 업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요. TV 지급권은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했지만 모바일 지급권은 31.3% 증가하며 전체 지급고 성장에 견인했습니다. 모바일로 옮겨가는 소비 트렌드에 대응한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벤처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통해 자체 사업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지급고는 모바일이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모바일 지급고는 전년 대비 8.4% 증가하며 모바일 지급고 비중이 TV 지급고 비중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 홈쇼핑 기업들의 영업 환경은 국내외 소매업계 이커머스 관련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와
최저인건비 인상 이슈로 여전히 비우호적인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S 홈쇼핑은 대형 오프라인 업체들 대비 급격한 인건비 인상에 대한 부담이 제한적이고 홈쇼핑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국내외 벤처에 대한 확대를 통해 중소규모의 M&A와 신기술 도입 기회 확대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규 사업 모델 발굴에 적극적입니다. 또한 GS 홈쇼핑의 일괄된 주주 친화 정책은 유통업종 내에서 높은 배당률 수익률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한 자사주 매입 300억 원 계획으로 긍정적인 배당 정책에 있고요. 참고로 주당 배당금은 6,500원으로 3점대 후반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순연금은 6천억대로 시가총액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한 현재 주가는 2018년 실질 PER 4.8배 정도로 여전히 저평가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들을 고려해서 매수 의견 드리겠고요. 네.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 21만 원, 손절가 16만 4천 원 드리겠습니다. 네. 탑픽 마지막 종목 S오일입니다. S오일의 1분기 영업이익은 2,555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고 전년 동기 대비 23%가량 하락하면서 최근 주가는 18%가량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이 감소한 이유를 살펴보면 정유 화학 플랜트의 정기 보수 진행과 재고 관리에 따른 전분기 판매량 증가로 올해 1분기 전체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10.4%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됩니다. 정유 부분 부진으로 영업이익이 하락했지만 석유화학 부분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전망되고요. S오일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20% 정도입니다. 국내 정유 시장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주유소 확보인데요. 브랜드 파워보다는 가격이나 접근성이 판매를 좌우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유소 기반 판매망을 확대한 S오일의 성과가 이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지난해 탑3 업체인 SK, 현대, GS의 주유소는 감소했지만 S오일의 주유소 수는 유일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됩니다. 국제 유가가 변동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유가 오름세는 중단기적으로 정유업계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S오일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겠습니다. 유가는 재고 감소와 제한적 공급 확대, 견조한 수요 등으로 최근 상승 압력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오펙 회원국과 비회 회원국들의 증산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에 유가가 대폭 하락하긴 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이 유정 관리 실패로 점차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활동 중인 유정수가 감소하고 있고 임금 체불 문제로 숙련된 노동자들이 부족한 상황이라 생산량 감소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S오일의 정유 부분 매출이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 가격 상승의 혜택을 크게 볼 거라 예상됩니다. 또한 5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정기 보수에 따른 기회 손실 제거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 관련 이익, 본격적인 휘발유 마진 개선을 감안해서 2분기 영업이익은 1분기 대비 68%가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펀더멘탈이라고 할 수 있는 정제 마진, 화학제품 스프레드는 견조한 상황이고 이례적인 변수인 유가와 판매 물량 요인 등이 작용한 것을 감안하면 실적 부진이 펀더멘탈 악화를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분석됩니다. 그래서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 13만 원, 손절가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김찬석 영권께서 준비해 오신 탑픽 종목도 세 종목을 공개해드렸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은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정보를 드렸는데요. 종목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리죠.
예, 계속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전문가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 투자 의견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먼저 분석할 종목은요. 넷마블인데요. 넷마블의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상승세가 돋보이고 있고요. 오늘만 3% 가까이 오릅니다. 장중에는 더 많이 오르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기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좀 호재성 뉴스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BTS 신규 앨범이 흥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요. 빌보드 200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했다 하는데 비영업권 음반이 1위에 오른 게 1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축하한다라는 화답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신작 출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넷마블의 주가가 강세다라는 분석입니다. 성동현 팀장님. 네. 예. 일단 넷마블 같은 경우 그동안 이제 게임이 사실 가장 중요하죠.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중요한데 그동안은 그 중국에 대한 판호권이라고 하죠. 서비스권 허가가 계속적으로 지연됨에 따라서 주가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최근에는 좀 약간 반전의 흐름이 좀 보이고 있죠. 그 이후로는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최근의 어떤 흐름은 역시나 이제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제 넷마블이 그 넷마블이 BTS가 이제 미국에서 아주 성공 가도를 달림에 따라서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예. 일단은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넷마블에 있어서는 그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차트를 먼저 보시면 지금 윗꼬리를 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저항선에 부딪혀서 주가가 현재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지금 최고점인 16만 500원으로 해서 500원에 대한 부분이 저항선이 무려 지금 2개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돌파가 힘들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강력하게 거래량이 나와줘야만 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서비스 판호에 대한 허가가 언제 나오느냐가 일단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 보여지고요. 예. 근데 한중 관계 개선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게임 쪽에 대한 모멘텀도 한 번쯤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는 보여지는데 우선은 저항선에 부딪힌 만큼 그동안 좀 아래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생각이고요. 예. 좀 더 그 내려오는 시점, 즉 18만 5천원, 한 15만 원 구간에서 만약에 주가가 다시 조정을 받는다면 그때 한번 다시 매수를 통해서 넷마블을 접근해 보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넷마블부터 봐드렸고요. 이번에 현대중공업 보겠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주가가 좀 많이 내렸었거든요. 5% 하락이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조정이 나옵니다. 최근 들어서 현대중공업 외국인 투자자 쪽에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김찬석 연구원께 좀 여쭤볼게요. 네, 현대중공업이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어제 5%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0.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국제유가 하락세의 이유를 살펴보면 사우디와 러시아가 원유 증산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고요. 사우디의 에너지 장관과 러시아가 원유 그 에너지 장관 회담에서 오펙 회원국들과 러시아 등 비오펙 회원국들이 제한적인 증산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연일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국제유가가 오는 10월 국내 증시 상장을 앞둔 현대오일뱅크의 기업 가치 책정을 어렵게 만든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최근 유가 변동성 때문에 현대오일뱅크가 제값을 받기 힘들 거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가 현대오일뱅크 지분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유가 변동성은 현대중공업 하락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이런 중단기적 악재에도 불구하고 하반기부터 조선, 중공업 등 산업재 종목들이 호실적과 해외 수주 효과에 힘입어 시장을 견인할 것이라 분석되고 있습니다. 산업재 부문은 남북 경제 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수혜주 후보군 1순위로 뽑히고 있는데요. 또한 현대중공업의 타겟 PBR은 0.9배 정도인데 비해 현재 PBR은 0.6배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고점인 15만 8천원까지는 무리 없이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남은 2018년 동안 현대중공업의 주가 상승의 키 드라이브로 이제
성과를 지켜보면서 대응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현대중공업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저희 이어서 다음 종목 볼 텐데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새롭게 입성한 종목이 있습니다. 세종메디칼인데요. 공모가가 15,000원으로 확정이 됐었거든요. 지금 상한가까지 들어가서 3만 원이니까 공모가 대비해서는 100% 급등을 한 겁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각광받는 이유가 있는지 좀 들어볼게요. 송도현 팀장님.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보통 IPO 된 이후에 이제 첫 상장이 되면 보통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업체가 복강경 수술용 기구를 이제 하는 의료기기 업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료 정밀 기기 업체에 대한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시장에 좀 묻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날에 이렇게 상한가를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조금 고평가된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모 첫날에는 대부분 수익을 실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청약 때 들어가셔서 이제 상한가까지 갔기 때문에 첫날에 대한 어떤 매도세가 좀 강할 수도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 현황을 한번 본다면 상한가에서 30만 주가 이제 일단은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단기적으로는 오버슈팅이 일단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신규 접근은 충분히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하셔도 무방하다라는 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의료 이쪽이 그렇게 시장 쪽에서 모멘텀을 많이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좀 수급이 좋고 있지만 왜냐하면 이제 남북 경협주가 또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현재 수급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제대로 된 모멘텀이 아직 의료 쪽에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세종 메디칼 업체는 일단은 좀 조정이 충분히 나온 후에 신규 매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의견입니다. 예,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세종 메디칼까지 이 시각 특징주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는데요.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 또 타임경제연구소의 김찬석 수석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군단이 추천한 추천주 수익률 리뷰와 함께 또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는지 의견 듣는 시간 가질 텐데요. 상위권 랭크를 계속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분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이시거든요.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 전체 수익률 2위, 6위, 8위의 종목을 올리셨습니다. 진짜 대단하신데요. 배럴 좀 살펴볼게요. 어제 배럴이 15% 급등이었고 전일에 7% 급등이었습니다. 최종 수익은 40% 가까이 났는데요. 리뷰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배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키워나가면서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 법인 이슈가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표심을 좀 자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여름철 성수기 맞물리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은 역시나 이제 국내의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좀 공략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기관 수급이 강하게 뒷받침되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장에서는 소폭 밀리지만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지속홀딩을 말씀하신 겁니다. 배럴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여쭤봤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최근에 시장 자체가 워낙 제약바이오 아니면 남북 경협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로 좀 쏠려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종목들을 잘 투자하시면 수익이 잘 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익이 증가될 수 있는 섹터 쪽이라고 하면은 역시나 이제 화장품 관련된 부분들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좀 종목은 생소하긴 하지만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온 CSA 코스믹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SA 코스믹은 사실 사명 자체도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과거 이제 젠트로라는 이제 수처리 관련된 그런 기업이었는데 CSA 코스믹으로 이제 사명 변경을 하면서 이 화장품 코스메틱 사업에 집중도를 좀 높여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1분기 때 이제 화장품 쪽 매출이 한 100억 원, 110억 원 정도가 나오면서 영업이익 8억 원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실적이 흑자 전환을 했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선반영한 측면이 있어서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꾸준히라기 표현하기보다는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1분기 실적 일단 확산 전환했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 면세점 채널을 좀 확대를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5월달에 이제 두산 면세 이제 두타점이랑 롯데 면세 제주점 그리고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등 이제 면세점 채널을 확대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CSA 코스믹에서 가장 이제 모멘텀으로 보고 있는 거는 그 월별 아이 매거진이라고 이제 그 아이섀도우 쪽인데요. 이게 이제 그 여성분들은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요걸 조사하다가 이제 알게 됐는데 그 뷰티 아티스트 조성아 대표가 이제 이쪽에 이제 같이 조인을 하면서 이 16브랜드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이렇게 뭐 지속적으로 그 아이 매거진을 이제 뭐 출시를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올리브영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뭐 판매 들어올 때마다 뭐 완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10월까지 꾸준하게 월별로 이제 그 1호부터 이제 10호까지 그 내놓을 그런 상황이고요. 매출 증가는 일단은 캐펌제로 조금 제한적이긴 한데요. 4월 달에 한 60만 개, 5월 달에 90만 개 그 이제 증가가 일단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로 중국 쪽 모멘텀을 키워난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어쨌든 1분기 실적 보여줬고 2,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더 증가되는 부분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화장품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제일 싸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보통 화장품 관련된 밸류에이션 PR이 한 30배 정도가 되는데 지금 한 16배 정도 올 실적으로 보면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 주가에서 추가적인 선수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2,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철 팀장님 종목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신규 종목 주셨습니다. 화장품주 CSA 코스믹이었습니다.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장한 지 30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다시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최은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개인의 순매수가 기관보다 앞서는 이례적인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주도로 이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부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재 0.05% 하락하면서 2478.15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76선에서 출발했던 코스피는 73선까지 내려왔다가요. 여전히 7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개인이 547억 원 규모로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오늘 각각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는 0.19% 하락하면서 52,2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53% 상승하면서 95,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1.85% 상승하면서 276,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개정안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셀트리온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오늘 1%대 상승하면서 14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 포스코는 0.85% 하락하고 있고요. LG화학도 오늘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75% 상승하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분식회계 의혹은 이번 주 목요일 감리위에서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삼성물산과 KB금융 또한 오늘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40% 상승하면서 883.21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880선에서 출발했던 이 코스닥은요, 884선까지 올라왔다가 여전히 88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234억 원 규모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11% 상승하면서 10만 1,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라제는 2.73% 상승하면서 82,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HLB는 4.72% 상승했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14만 6,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는 1.88% 상승했고 메디톡스는 1% 상승하면서 73만 6,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 나노스와 CJENM은 오늘 모두 하락하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과 펄어비스는 오늘 각각 0.86% 그리고 0.22% 상승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현재 4.39% 상승하고 있는데요. FTSE 한국지수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편입된다는 소식과 함께 현재 99,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7.67% 상승하면서 31,6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도 오늘은 5.91% 상승하면서 38,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IG넥스원, LG디스플레이 그리고 오늘 한국항공우주 오늘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일시멘트가 5.46% 하락하면서 19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도 오늘 3.54% 하락하면서 1,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두산중공업, 남해화학, 한전기술 오늘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는 현대로템입니다. 2위부터는 현대건설, 3위 대아TI, 4위 삼성전자, 5위는 현대상선, 그리고 6위는 HLB, 7위 셀트리온, 8위는 KPF입니다. 1위인 현대로템부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어제도 이 현대로템은 인기 검색 종목 1위였습니다. 뜨거운 남북경협주 속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현대로템은요. 어제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9시 13분부터는 그 아래로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현대로템은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가장 먼저 남북 철도 사업이 현실화돼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6% 상승하면서 38,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6위인 HLB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HLB는 남북경협주가 강세를 보였던 어제 장에서도 6% 상승했습니다. HLB는 FDA의 승인 전이라도 이 말기암 환자에게 치료를 허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중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4.79% 상승하면서 14만 6,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8위인 KPF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KPF는 자동차용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건설 산업기계에 쓰이는 볼트와 너트 등을 생산 판매하는데요. 중국 법인의 매출이 약 40% 늘어나면서 이익이 크게 개선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 남북 경협 진전에 따른 건설 등 이 전방 산업의 활성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1.14% 상승하면서 6,2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예, 종목에 대한 목마름은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을 함께 하시면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는데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을 만나볼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저평가됐다라고 평가가 되셨을까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잘 갔습니다. 금년 초까지만 해도 16만 원 이상을 돌파하면서 올라갔다가 다른 바이오주들과 마찬가지로 연초부터 조금씩 조정을 받았던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주가 자체는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가가 좀 하락을 했던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1분기에는 이 대표적인 제품이죠. 트록시마와 허주마 출시로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는데요. 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1분기 흑자 전환은 했지만 그래도 시장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좋지 않은 그런 영향들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2분기부터는 실적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정상적인 수익성을 시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기출시된 제품들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신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추가가 되면서 이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 제품들 같은 경우는 바이오시밀러는 대체적으로 이 하반기에 집중 구매가 많이 되는데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하반기로 갈수록 집중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대체적으로 한 하반기에 매출액 전체의 한 70% 이상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땐 2분기부터는 실적 성장 그리고 하반기에는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좋습니다. 5월 9일부터 이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반등의 중심에는
뭐 기관, 이 추신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에 강한 매수가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5월 23일부터는 외국인도 순매수세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반영이 되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뭐 최근 들어서 4거래일 연속,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현재 가격 이 아래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매수 가격으로 충분히 매력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 가격은 12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9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로 주셨는데 오늘 10만 원 선 주가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정이 깊었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주신 거고요.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 시장 전략 마무리 짓는 시간 갖겠습니다. 솔로몬 박정섭 대표를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솔로몬 박정섭 전문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표님? 제가 하두로 이제 담아드렸던 게 한반도 재정학적 리스크 감소가 외인 매수의 촉매가 될 전망이다. 최근에 이제 북미 회담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정권사에서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테마인지 아니면 이제 소독과 독일이 통일을 하면서 이후에 이제 건설주들이 장기간 상승했던 이런 어떤 실적 부분의 펀더멘탈을 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지 여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정권사에서 이 관련주들에 대한 인프라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추천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5월 달에는 이벤트가 굉장히 많았고 이제 실적 발표보다도 오히려 이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 남북 관계에 관해서 단순히 한국 정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정시, 미국 정시 이런 부분까지도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에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은 왜 이런 현상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냐면 6월 초에 FOMC에서 금리 인상은 거의 지금 확정적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시에서는 성장주가 조금 감퇴되고 보통 이제 가치주가 등장을 하는 어떤 그 갭을 이 이벤트 성인 이 남북 관계 그다음에 북미 관련되는 어떤 종목들이 테마주로 시장의 어떤 수급을 좌지우지하면서 최근 뭐 지난주도 그렇고요.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 후반부에는 이제 북미 회담이 취소될 뻔해서 급락을 했다가 주말에 이제 북미 회담이 다시 또 개최 가능성이 나오면서 어제 상한가 제도가 한 30% 정도 변경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많은 상한가 어제 64개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어떤 모습인데 그만큼 좋게 말하면 남북 경협주가 굉장히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르게 말한다면 주도주가 없는 순환매 장세에서 이런 흐름들이 개별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번 주까지는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는 단기 차익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남북 경협 중에서 철도주들이 또 선발 대장으로 아직까지 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외국인들도 한 3, 4일 정도 코스닥에서 순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모습들을 반영해주고 있는데요. 부담스럽게 좀 작용하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거시 변수인 유가가 또 상당히 좀 고가에 지금 하고 있고 이런 부담이 인플레 우려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신흥국들에 대한 위기설은 계속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 테마성 수급이 몰리면서 돌아가고 있는 순환매 장세가 오늘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 개인들한테는 따라가기가 상당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올라가면 급등하고요. 떨어지면 급락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어떤 시세 흐름이 없기 때문에 좀 매매가 좀 힘드신 분들은 소액으로 손절매를 라인을 잡고 이런 어떤 수급이 몰리는 종목에 해보는 것들은 뭐 괜찮겠습니다만 좀 매매가 좀 미흡하신 분들은 좀 대응이 힘드시니까 오히려 최근에 이제 수급에서 좀 찾아보셔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IT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세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이런 IT주들이 어떤 저점에서 수급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6월 달에는 바이오주들이 대거 이제 미국에서 학회 개설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들의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서 좀 빠르게 대응이 힘드신 분들은 IT주들과 바이오주, 대형주,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어떤 저점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이 지금 어떤 시황에서는 가장 좋은 어떤 투자 전략으로 생각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선별적인 남북 경협주, IT, 바이오, 또 화장품주까지 매기가 좀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연속적인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매매하기 쉬운 종목에 대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추천주 어떤 종목 보셨을까요? 네, 제가 이제 뭐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 어떤 2번 정도도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뭐 단기 급등을 안 하더라도 우량주들을 좀 선별해서 좀 저점에 있는 것들 그리고 좀 편안한 종목들 위주로 좀 선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SK 머티리얼즈입니다. SK 머티리얼즈는요 세계 1위의 산브라질소 공급업체입니다. 이 산브라질소라고 하면 우리 투자자분께서 좀 낯설어 하실 수 있어서 잠깐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쉽게 설명하면 여자분들이 화장을 하시고 이제 클렌징을 보통 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나 LCD나 태양전지나 이런 IT 업체에서 특히나 반도체에서 이제 웨이퍼를 가공할 때 이 공정에서 그 웨이퍼가 들어가는 챔버에서 이제 정착 작업이 일어나면 각종 이제 정착 물질을 방막 물질들을 하고 나면 찌꺼기들이 남아요. 찌꺼기들을 어떻게 이제 세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공정의 효율이라든지 비용이 굉장히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필수적인 어떤 부분인데요. 이 산브라질소가 그러한 어떤 세정 가스로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SK 머티리얼즈는 이러한 산브라질소의 세계 점유율이 한 40% 이상이 되는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과 더불어서 성장할 업체라고 제가 이제 타이틀을 달아드린 이유는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인 자율주행차라든지 6월 달에 이제 경매를 앞두고 있는 5G 5세대에 관련되는 통신 서비스, 그다음에 정강현실 이런 부분들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4차 산업을 확대하려면 반드시 반도체라든지 OLED 관련되는 디스플레이 장비의 어떤 수요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전방 산업 업체에 대한 SK 머티리얼즈의 수요 확충은 구조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2018년 예상 매출액도 전년도 대비해서 6,360여,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년 비해서 15.3% 증가되는 413억 정도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SK가 달려있기 때문에 SK그룹으로 인수가 되고 난 다음에 수직 계열화, 그리고 SK그룹의 향후 IT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본래 이제 이 SK 머티리얼즈의 단점으로 조금 부각되었던 부분이 뭐냐면 특수가스인 산브라질소가 매출 비중이 70-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게 좀 단점으로 작용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산업가스인 SK 에어가스 자회사로 이제 편입했고요. SK 트리캠 이 부분은 이제 정착 시에 사용되는 전구체라고 하는 부품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자회사들의 확충과 최근에 또 이제 조인트 벤처로 SK 쇼와 덴코를 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에 매출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포트폴리오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안정감 있게 성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브라질소도 이제 또 정설을 1,000톤 정도를 올 하반기에 되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한 1년 동안에 이제 주가가 좀 부진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IT주들, 반도체들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을 갖춘 SK 머티리얼즈 이 부분들 차트를 통해서 잠깐 보시면요. 지금 오늘 가격이 169,700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16만 건에서 단기적으로 좀 돌파했던 부분인데요. 매수가 추천으로는 한 16만 3천 원 정도 부분에서 매수를 가담하시면 목표가는 한 18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로는 15만 원 정도 잡으시면 안정적인 어떤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어떤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은 SK 머티리얼즈였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박정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1, 2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